마침 아버지는 부재 중이셨다. 아버지의 동그라미 아빠가 없대. 안 계셨대. 곽씨는 곽씨 동그라미, 어머니 동그라미 한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나의 동그라미. 나는 금세 사정을 알아챘다. 나 뭐냐? 1인칭이다 벌써. 그치? 근데 주인공이니 관찰자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해요. 뒷부분 내용 보면서. 곽씨 아저씨는 바로 나를 염두에 두고 온 것이 분명했다. 아직은 어리다고 어머니는 말했고, 그러나 얌전하고 머리 좋은 아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엄마는 어땠다? 우리 아들 어려. 안 돼. 곽씨 아저씨는 뭐다? 똑똑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씨가 말합니다. 형편이 이런 판. 뭘 바로 딱 알 수 있어? 가난. 그치? 학교가 다 뭡니까? 배우는 것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시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끝까지 못 시킬 공부라면 일찌감치 장돌뱅이의 밑줄. 장돌뱅이는 원래 장 더하기 돌 더하기 뱅입니다. 그래서 장은 시장을 의미하고요, 돌은 돌다를 의미하고요, 뱅이는 거렁뱅이처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돌뱅이는 시장을 돌아다니는 장사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사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꾼이라고 키우는 게 좋아요. 마침 그런 자리도 있고 하니 지금 뭐하고 있어? 곽씨 아저씨 일자리 주선하러 왔다. 하니 이 기회에 그깟 놈의 학교랑 싹 걷어치워요. 글쎄. 어머니는 치맛기로 눈물만 찍어냈다. 결론은 이미 나있다의 밑줄. 나는 뭐하고 있었다? 결론이 이미 나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로 나는 곽씨 아저씨를 따라 나섰다. 그럼 뭐해? 이제 일하러 갔다. 아주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상점은 변두리 시장 어귀 위에 있었다. 천지백화점이란 상호가 먼저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내용은 상호와 걸맞지 않았다. 백화점이라기엔 규모가 너무 작았고 자파상이라기엔 다소 큰 정도였다. 그래서 규모가 거의 뭐다? 다이소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부부 동그라미 등장인물들이죠. 면접을 받았다. 두 분 다 3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을 주는 남녀였다. 나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그들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고 말했고, 곽씨는 또 어머니에게 그랬듯이 아주 얌전하고 머리가 썩 좋은 아이라고 나를 지켜세웠다. 그들 부부는 조용한 웃음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나는 채용되었다. 채용의 밑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일하게 되었다. 그들은 내게 우선 잠자리와 하루 세끼 밥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거기다 매월 적당한 용돈과 필요한 의복도 약속했다. 당장에는 그런 정도 이상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말했다. 자,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대가는 먼 훗날 세매지마고 했다. 그래서 먼 훗날의 밑줄 뭐예요? 희망 고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 훗날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성인이 되면 장가를 들여줄 뿐만 아니라 결혼도 시켜주고 조그만 점포 하나를 차려주겠다. 가게도 하나 내주겠대. 그러므로 최소한 향후 1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을 보고 몸을 갈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식구가 된 거니까 잘해봐. 곽씨는 내 등을 토닥 끌어준 다음 득의연하게 돌아갔다. 득의연의 밑줄. 득의연은 뭐예요? 기세가 등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줬고 그 집안에는 일 잘하는 아이를 넣었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애매한 태도로 멍청하게 서 있기만 했다. 왠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허공에 떠 있는 듯한의 밑줄. 뭐했다? 얘는 마음이 공허했다. 뭔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도무지 행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관청에 내다 놓은 촌딱처럼 비유라고 적어주세요. 촌딱처럼이니까 비유가 쓰였다. 나는 어릿한 자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5만 가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저마다 개성적인 용도와 모양과 매력을 담뿍은 듬뿍입니다. 지니고 있었다. 누나와 내가 구원하던 풀빵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품이었던가가 새삼스레 느껴졌다. 거기에 쓰세요. 대조. 비교했습니다. 뭘 비교했어? 나랑 누나랑 먹던 풀빵이랑 이 가게에 있는 물건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나는 진열장 안을 기웃거리며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눈에 띄는 것은 죄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뭔 말이에요? 싹 다 물욕이 생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매 충동을 일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싹 다 갖고 싶다. 나는 그것들을 갖고 싶어졌다. 목각의 호랑이와 까만 박쥐의 우산과 금빛 나는 작은 단추와 그리고 여자의 브래지어에 이르기까지 나는 한 가지도 빼먹지 않고 죄다 갖고 싶었다.
내가 만약 거기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가질 수대로 죄다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았다. 야, 그럼 뭐하고 있어 얘? 1인칭 주인공이다. 왜? 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행운이 10년 혹은 20년 후에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왜? 그때 뭐였어? 아까 맨 처음에 주인 부부가 10년 정도 후에는 나중에 너 장가도 보내주고 가게도 새로 내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면 주인 부부에게 장가와 점포 대신에 그 편을 제의해보려고 나는 마음먹었다. 가게 안을 한 차례 돌아보고 나자 나는 다시 곤혹을 느꼈다. 봐봐. 처음에 어땠어? 와, 나 뭐 해야 되지? 혼돈이었어. 그 다음에 물건을 봤어. 와, 다 갖고 싶다. 열심히 일해야지. 그랬다가 다시 뭐야? 곤혹스러워졌어. 심리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심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인 부부는 그때까지도 내게 아무런 주문도 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줄곧 나의 거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나는 초조하게 느꼈다. 누군가 빨리 나타나서 나를 이 거북스러운 장소로부터 데려다 주기를 나는 은근히 소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뭐야? 여기 있고 싶다. 여기 물건 다 갖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안 시켜. 아, 감시하는 것 같아. 불편해. 튀고 싶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심 때 나는 자장면을 먹었다. 자장면에 동그라미.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다. 처음 먹어봤대. 지금은 뭐야? 어때? 중국집 그냥 중국집 시키면 되지. 근데 옛날에 어땠다? 짜장면이 귀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난 가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맛이 너무 신통했기 때문에 나는 주인 부부가 나를 위해 특별히 주문해온 음식으로 생각했다. 왜? 가난하니까 특별식이죠. 게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굶주려온 편이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가정사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언제나 허기진 상태였다. 정신없이 그릇을 비우고 났을 때 비로소 어머니와 누나의 얼굴을 떠올리고 콧날이 찡해졌다. 뭐다? 엄마와 누나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음이 아팠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다 처먹고 나서 마음이 아팠다야. 진짜 그리웠어.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엄마랑 누나가 그리웠으면 먹기 전에 뭐 해야 돼? 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지 배부르고 처먹고 다 처먹고 난 다음에 슬퍼졌지. 그러니까 뭐야? 가족보다 뭐 생존이 우선시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나와봅시다. 정심이, 너 또 동네 내려가고 싶은 게구나. 알면서 왜 물으세요? 정심이, 너는 언제나 스님의 말씀을 터득한단 말이냐. 뭐야? 스님의 밑줄. 그럼 뭐다? 여기는 절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도 쟤들처럼 좀 마음 놓고 놀고 싶어요. 그럼 도념이는 뭐하고 있다? 놀지 못하고 있다. 넌 아직도 그런 생각밖에 할 게 없니? 큰 스님께서 뭘 하시든 우리들은 인간 속세 가운데서 그중 유복한 사람들이라고 늘 하시지 않든 유복의 밑줄. 유복이 뭐예요? 복이 넉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유복자, 내가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유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유복이랑 이 유복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유복은 좋은 거, 거기서의 유복은 배에 있을 때 아빠가 없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좀 따라봅시다. 유복이 무슨 유복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자, 그러면 뭐야? 저는 유복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동네에 내려가서 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뭐야? 나 가뒀다. 남들은 다른 날에 그네를 띄고 노는데 여기서는 제만 지내지 않아요. 제는 여기서는 이제 제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월이라고 윷 한 번을 놀게 한 적이 있어요? 저 맨날 일하잖아요. 아무튼 네가 요새 암에서 암의 밑줄, 여기서의 암은 암자를 줄인 말이 암입니다. 암자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서의 암자라는 단어는요, 보통 절, 산속에 있는 곳에 기거, 숙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에서 섭한 모양이다. 요새가 그중 위험한 때야. 만일 믿음이 약해 게임에 넘어간다면 이때까지 쌓은 공덕도 다 허사가 되고 만다. 공덕의 밑줄. 이제 이런 작품을 볼 때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덕을 쌓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못을 했거나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얘가 잘못을 했어.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태생이 글러먹었다는 이야기야. 태생이 글러먹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공덕이라는 거는, 이 공덕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잘못이나 태생적인 어떠한 부조리함을 갈고 닦아서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서 좋은 삶을 살게끔 만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공덕이 나오면 이제 얘가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싹 다 막 엄마 죽었어요, 아빠도 죽었어요, 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맞아 볼게요. 좌상께서는 어깨동무하고 내려가는 동네 애들 보시면서도 그러세요. 아니 그럼 넌 그 애들이 유복하단 말이야. 얘 엄마 아빠 다 있고 동생 누나 있고 재밌게 살잖아요. 그니까 뭐야, 얘는 엄마 아빠 없고 동생 없고 가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산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스님께서 그 소리 들으셨다면 또 펄쩍 튀시겠다. 또 밑줄 뭐다? 그 전에도 얘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따르는 거나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번뇌 때문이다. 속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뇌의 밑줄. 번뇌라는 단어가 나오면 속세입니다. 속세. 현실에 조금 많이 맺어져 있다.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고 절밖의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들 신세야말로 부처님께 치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더냐. 이거 뭐야? 부처님 말만 잘 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귀에 젖었으니까 귀에 젖다의 밑줄. 우리는 이런 표현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적 표현이라고 적어주세요. 뭔 말이냐면 엄마가 잔소리를 엄청 해. 그럼 뭐라 그래? 귀 따갑도록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진짜 귀가 따갑니? 아니지. 그만큼 싫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은 서로 다른 단어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숨이 차올랐다 이런 표현도 똑같아. 헐떡인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숨이 차오른다는, 숨이 진짜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숨이 차오른다도 마찬가지로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화작 같은 거 할 때 나와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 몰래 좀 들려주실 수 없어요? 뭐야? 그럼 나는 엄마를 모른다.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너는 입대의 밑줄. 입대는 여지껏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보통 이제 현대에 넘어와서 개화한 다음에, 지금 이 현대 말고 옛날에 한 그 50화국 시절? 50화국이 뭔지 알아?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 이때까지 쓰이던 말들이에요. 요즘은 잘 안 쓰입니다. 엄마 생각하고 있니? 요새는 참말로 한번 보고 싶어요. 좌상을 우리 엄마를 보셨으니까 아시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는 못 봤다. 엄마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것도 잊어버렸다. 대강 어렴풋이라도 생각은 나시죠? 눈앞의 모습이 가물가물하다가는 희미해져 버리니까 톡 기억이 안 난다. 생각나시는 대로만도 좋으니 좀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저 서울 안대갓집 아씨 동그라미. 안대갓집 아씨. 봐봐, 얘들아, 너네가 글을 쓰는 입장이야. 쓸모없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싶을까 안 시키고 싶을까? 팔 아픈데 안 시키고 싶겠지. 그러니까 안대갓집 아씨는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예쁘셨어요? 안대갓집 아씨는 그건 뭐다? 존예다. 그래서 도겸이는 엄마가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소리와 법당에서 나오는 참회인들 왁자지껄한 소리. 참회인은 가서 절하고 인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나오시는 모양이다. 응? 아씨가 왜 이리 나오실까요? 아씨의 동그라미. 그럼 바로 이 아씨가 바로 누구다? 서울 안대갓집 아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안부자 안대갓집 딸 시름 없이 나온다. 하얀 소복을 입었다. 하얀 소복의 밑줄. 하얀 소복이 나왔다.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 보통 누가 죽었을 때 하얀 옷 입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대갓집 아씨는 누군가를 잃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히 끼었다. 수심이 뭐라고? 근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정심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미망인의 밑줄. 미망인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미망인은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기만 막힐 따름이지 슬프지도 않군요. 도념 황홀한 눈. 이 새끼 사이코패스야? 아니잖아. 그치? 얘가 하고 싶어. 얘가 황홀한 이유는 뭐겠어? 엄마 때문인 거지. 그치? 엄마를 닮았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 같아, 너무 아름다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남달리 영악하고 귀여운 도련님이었으니까 도련님의 밑줄. 그럼 미망이는 누구를 잃었다? 아들을 잃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가까이 두시려고 불러가신 모양입니다. 정심이 어때요? 위로를 뭘로 하고 있어? 글로 하고 있어. 그 애는 극락에 갔으니야 좋겠지만 내야는 뭐예요? 나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어디 합니까? 뭐야? 잃어버려서 너무 슬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번뇌 모르고 타계의 밑줄. 타계 들어봤나요? 타계하다. 죽었다는 이야기야. 원래 타계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개는 우리가 세계 할 때 개자에 대한 이야기고 타는 다른 세계야. 다를 타자거든. 이타적, 타인 할 때 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번뇌 어릴 때 죽었으니까 어떻다? 속세에 대한 걱정 없이 타계 다른 세상으로 갔다. 되진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를 낳으려고 꼭 100일 기도를 했었어요. 뭐 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0일째 죽고 나서 100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지낼 줄이야 꿈에들 생각했겠어요. 상심되겠습니다. 비로소 본염이 자기를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제가 4월 8일 날 내가 불탄제를 올리러 왔을 때 삼목년을 꺾어주던 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미망인과 도념은 이미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뭐 했다? 산에 있는 목련을 꺾어서 나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가요? 아니 너 그동안에 퍽 컸구나. 도념 수줍게 고개를 숙인다. 네가 준 그 목련꽃 갖다가 병에 꽂아뒀는데 보름이나 살았더랬어. 도념 희한한 듯. 그래요? 여기선 방에다 두면 향불내에 단박에 시들어버려 빨리 되지는데 여기선 역시 동네는 좋군요. 뭔 말이야? 저는 산에 있어서 꽃이 빨리 죽어요. 그거 가지고 속세로 내려갔더니 오래 살았군요. 그럼 속세가 살만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 지금 도념의 마인드는 뭐밖에 없어? 저를 벗어나야겠다 밖에 없어. 알겠죠? 그날 아씨에께서 내려가신 후 얘는 산에서 저절로 나는 생물을 두고 보지 꺾었다고 스님께 여간꾸중을 듣지 않았답니다. 원래 불자는 뭐 해야 돼요? 살생유택 함부로 죽이면 안 돼. 근데 살아있는 꽃을 꺾었지? 그럼 뭐야? 불교적인 도리를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저를 어쩌나 나 때문에 도념 울듯 말듯 미망인을 바라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동승 작품은 엔딩은 어떻게 되냐면 이 미망인이 그래서 도념한테 너 내 아들 해 라고 이야기를 해. 그쵸? 그래서 이제 도념이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스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도념의 그 뒤에 있는 그 생활 태생의 비밀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버리고 갔고 엄마 죽었고 그 업보가 다 아빠가 사냥꾼이었거든. 근데 불교는 뭐라고? 살생유택이라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사냥꾼은 동물을 죽이는 거지. 그 업보가 자식한테 와서 부모를 잃게 되고 얘가 혼자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중이 돼서 절에서 돌을 닦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싹 불교적 윤리관 그리고 이제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게 하는 조력자이자 새로운 인연이 바로 미망인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분 좋게 5번부터 봅시다.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나는 진열장 안의 물건들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아까 보고 딱 어땠어? 거기서 여기서 뭐하지 하다가 물건 보고 다 내 거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는 말입니다. 나의 도념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도념이가 아까 뭐라 했어? 엄마 어떻게 생겼어? 엄마 좀 말 좀 해봐. 엄마 봤잖아. 엄마 어떻게 생겼냐고 계속 물어봤지?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가의 어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곽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고요. 나의 미망인은 100일째 때문에 저를 찾았다. 그래서 오늘 100일째 다시 올 줄 알았겠어요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가의 부부는 나가 요구하는 대가의 지불을 유예하고 있다. 유예의 밑줄. 유예는 뭐예요? 지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정심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미망인을 위로하고 있다. 남편을 잃었다고? 아들을 잃었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가의 곽씨 부부는 곽씨는 부부에게 내가 똑똑하다 어리지만 똑똑해요 부각했고 나의 정심은 도념이 절 생활에 태만해졌음. 그래서 뭐다? 너 계속 내려가고 싶어하지 그러다 스님한테 혼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5번 가의 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의 결정을 따랐고 본인도 알았지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엄마가 보내자 했더니 결국 오케이 하고 갔다. 나의 도념은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 차이 때문에 정심의 말에 반박했다. 행복한 삶의 밑줄 여기서는 뭐에 대한 관념 차이? 유복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뭐였다? 부처님 밑에서 돌을 닦는 게 뭐다? 그게 유복이다. 근데 도념이는 뭐다? 가족과 함께 속세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복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6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체험 공간은 익숙한 곳과 낯선 곳으로 대별된다. 그러면 딱 이 문장을 읽고 뭘 해야 돼? 가에서 익숙한 곳,
낯선 곳, 익숙한 데 어디? 집. 낯선 곳은 어디? 가게. 낯선 곳에서는 그동안에 획득한 지식이나 경험이 통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였어요? 막 어버버버하고 얼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에 호기심을 느낀다. 그래서 뭐였다? 모든 물건 갖고 싶다. 반면 세모 익숙한 곳에 있더라도 그럼 익숙한 곳은 어디?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익숙한 곳은 그럼 뭐 절에 대한 이야기다. 외부적 요인에게 매료되었다. 매료가 뭐예요? 거기에 홀렸다, 빠져들었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외부적 요인은 누가 돼요? 미망인과 다른 그 가족끼리 사는 속세인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에 거부감이 생긴다. 그래서 뭐다? 저를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경우 그 공간은 익숙함과 낯섦이 혼재하는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가인아가 학교를 그만두고 상점으로 관계된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나가 가게 안을 거북스러운 장소로 느끼는 것은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군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윗부분에 보기 지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3번 가에 나가 진열된 상품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 것은 낯선 공간을 구성하는 대상에 대한 호기심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나의 도념이 유시나 그네와 같은 놀이를 금지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가 외부적 요인에 매료되었다. 아까 외부적 요인이 뭐라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나의 도념이 그 말은 귀에 젖었다. 뭐야? 이거는 그만 좀 이야기해. 너무 많이 들었어. 절이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공간. 그러면 익숙해서 낯선 공간으로 변했다 했으니까 그 말에 매료되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에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답은 5번이에요. 7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인물을 공경하게 체하게 만든다. 가는 짜장면, 나는 목련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공경에 처하게 만든다. 목련은 공경에 처했지. 짜장면 먹으면서 당황했어? 막 이런 거 있었어? 없었지? 공경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인물로 하여금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목련꽃은 가족을 떠올리게 한 소재가 아니었죠. 그래서 2번 제껴야 되고요. 가는 인물의 경제적 처지 그지 오키. 나는 인물의 종교적 신념을 상징한다. 그러면 뭐야? 목련을 안 꺾었어야지. 꺾어줘버렸잖아.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가는 자신에 대한 호의, 짜장면, 나를 위한 특별식, 오키. 나는 자신이 가졌던 호감을 환기하게 만든다. 내가 줬었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인물이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게 한다 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 엄마랑 누나가 안 보고 싶어야 돼.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 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회상하게 한다. 그럼 뭐야? 너가 목련을 줬구나. 나는 내 아들이 보고 싶어. 이런 내용으로 갔어야지.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번 봅시다. 가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의 밑줄. 서술상의 특징은 뭘 봐야 된다? 시점을 먼저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서술이 되었는지, 글이 어떤 흐름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1번부터 봅시다.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세묘사. 시대적 배경 밑줄. 시대적 배경이면 뭐가 나와야 돼? 상세묘사니까 눈에 보일 듯이 막 그림에 그려지는 것처럼 뭐 전쟁에 포화가 이지러지고 막 뭐가 날아다니고 사람 다리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행동에 대해 관찰하고 판단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야.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있었어? 앞부분에서 곽씨가 엄마랑 대화하는 거. 그리고 주인 부부가 나를 보는 과정에서 나를 마치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정 공간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공간이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의 밑줄. 교차 서술이면 현재하고 과거에서 나왔다, 과거에서 현재가 나왔다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나를 무대에서 상영하고자 할 때 무대 상연의 윗줄. 그럼 뭐다? 작품을 연극에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출자의 연출계획입니다. 연출계획의 윗줄. 연출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서, 상황, 의미가 맞냐 틀리냐를 확인을 해야 돼. 이해됐죠? A부터 볼까? 정심이 한 말의 의미를 묻는 대사이므로 표정과 목소리에 궁금증이 드러나야 됩니다. A가 뭐였어요? 유복이 무슨 유복이에요? 진짜 궁금한 거야? 반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B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B는 북소리와 법당에서 나오는 참여인들의 왁자지껄한 떠드는 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향 효과를 이용하여 무대 밖의 공간과 무대 위의 공간입니다. 무대 밖의 공간 밑줄. 무대 밖의 공간은 뭐냐? 무대에서 상영하고 싶어. 무대 밖의 공간은 어디를 의미하지? 관중들이 있는 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여야 돼? 관중과 무대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소통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념이 자신의 어머니가 미망인을 닮았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므로 감격이 잘 드러나게 해야 한다. C 봅시다. 황홀한 눈으로 미망인을 주시한다. 이거는 봐봐. 미망인을 닮았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야? 아니지. 미망인을 닮았다고 이야기한 건 언제야? 그 전이야. 그니까 3번이 답이 되면 안 돼요. 이해됐나요? 미망인을 닮았은 거 아는 건 어디야? 앞에서 저기 정심이가 너가 엄마 안돼같이 아씨같이 생겼어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C는 뭐에 대한 이야기?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만난 상태에서 이 여자가 우리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댔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건 아니죠. 이해됐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3번 봅시다. 미망인의 관심이 도념에게 옮겨가는 순간이므로 시선의 변화를 관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D 봅시다. 비로소 도념이 자기를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5번 봅시다. 현재 무대 위의 상황을 알려주는 대사이므로 공간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꽃을 소품으로. 현재 무대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